강우진의 아내 소영이 세상을 떠난 건 작년 가을이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보내는 슬픔에 42세의 우진은 아이처럼 울었다. 장례식장은 그의 오열과 조문객들의 한숨으로 가득했다. 그때 처제 미나는 26세의 젊은 나이였다. 언니가 죽었지만 미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냉정하다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우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미나와 시선이 마주쳤다. 언니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얽혔다. 한 사람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무표정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서로의 깊은 상실감을 꿰뚫어보는 묘한 울림이었다. 우진은 미나의 무표정 속에 감춰진 고통을 어렴풋이 느꼈고 미나는 우진의 눈물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새벽녘 빈소에 둘만 남았을 때였다. 우진은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고 미나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우진은 미나의 차가운 손을 보았고 미나는 우진의 고단한 얼굴을 보았다. 그때 우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미나의 손을 스쳤다. 차갑고 메마른 미나의 손끝에 우진의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미나는 놀라 손을 거두려 했지만 우진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쌌다. 서로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온기가 상실감으로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 짧은 접촉은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다. 미나는 언니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했다. 어릴 적부터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녀는 슬픔보다는 해방감을 느끼는 자신이 끔찍했다. 그런데 우진의 따뜻한 손길은 그런 미나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장례식은 끝났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우진과 미나는 더 이상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었다. 언니의 죽음이 남긴 빈자리는 두 사람 사이에 예상치 못한 끈을 만들어냈다. 우진은 아내가 떠난 후 넓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혼자가 된 삶은 정막 그 자체였다. 집안 곳곳에 아내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새벽 잠에서 깨면 습관적으로 옆자리에 손을 뻗곤 했지만 닿는 것은 차가운 이불 뿐이었다. 한편 미나는 언니의 장례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3년간의 연애였다. 26세의 나이에 시련의 상처를 안고 자취방에서 홀로 지내는 그녀의 삶 역시 고달팠다. 회사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세상과의 단절을 택했다. 언니의 유산 정리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언니가 남긴 적지 않은 보험금과 적금, 그리고 부모님께 보내던 생활비 문제 때문에 미나는 우진과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 우진은 미나에게 늘 미안해했다. 힘든 일까지 떠맡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만나 서류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유산 정리가 복잡해지면서 두 사람은 우진의 집에서 만나야 할 일이 잦아졌다. 우진은 미나에게 차를 내어주고 간단한 간식을 내놓았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일을 보던 미나에게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처제, 저녁 먹었어?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미나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결국 우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진이 끓인 김치라면의 구수한 냄새가 아파트에 퍼졌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맛있어요, 형부. 미나의 감탄사에 우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유산 정리라는 명목하에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우진은 미나에게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미나는 우진의 적막한 집을 온기로 채워주었다. 미나는 매일 저녁이면 우진에게 전화를 걸어 형부 저녁 드셨어요? 하고 물었다. 우진은 늘 아직이야라고 답했고 미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우진의 집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가 끓고 생선이 구워지는 냄새가 집에 퍼졌다. 우진은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미나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우진은 오래된 음악을 틀었고 두 사람은 언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진은 언니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미나는 그런 우진을 보며 자신의 메마른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느 비 오는 날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미나는 우진의 집으로 달려갔다. 옷이 비에 젖어 축축해진 미나를 본 우진은 깜짝 놀랐다. 감기 걸리겠어. 따뜻한 물로 샤워부터 해. 우진은 옷장에서 큰 티셔츠를 꺼내 미나에게 건넸다. 따뜻한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미나는 우진이 준비한 레몬차를 마시며 그의 옆에 앉았다. 빗소리가 창밖에서 끊임없이 들려왔다. 묘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우진은 미나의 젖은 머리카락을 보며 조용히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이 미나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고 천천히 그녀의 뺨으로 향했다. 미나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우진의 엄지손가락이 미나의 촉촉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두 사람은 이미 금기를 넘어서고 있음을 직감했다. 우진은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미나의 얼굴에 닿았다. 미나는 눈을 감았다. 그들의 입술이 조용히 맞닿았고 우진의 손이 미나의 가슴으로 향했다. 형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미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우진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날 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두 사람이 뒤엉켜서 거친 숨소리를 냈는데 그 신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언니의 그림자, 사회적 시선, 죄책감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두 사람은 금기를 넘었다. 새벽녘 미나는 우진의 품에서 눈을 떴다. 자신 옆에 잠든 우진의 얼굴을 보자 어젯밤의 뜨거운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동시에 거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언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어. 미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벗어났다. 우진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을 때 미나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형부, 우리 잘못한 거예요.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생각하면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우진은 말없이 미나의 손을 잡았다. 미나야, 나도 알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그의 목소리에도 깊은 번민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다면 난 아마 이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나는 혼란스러웠다. 이성적으로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우진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실연 후 지쳐있던 그녀에게 우진은 한 줄기 빛 같았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어졌다. 밤이 되면 미나는 우진의 집을 찾았고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모든 것이 어긋나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세상의 눈은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미나가 우진의 집을 자주 드나드는 모습이
이웃들의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은 같은 층에 사는 박 여사였다. 새벽에 미나가 우진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 처음에는 유산 정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날마다 드나드는 모습에 의심을 품었다. 김 여사, 저 집상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처제가 날마다 들락거리는 게 이상하지 않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했다. 더 큰 문제는 미나의 어머니였다. 딸이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던 어머니는 우진이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미나야, 너 요즘 우진이네 집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니?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를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질책이 섞여 있었다. 미나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그냥 서류 정리하는 것뿐이에요. 내 언니가 저 하늘에서 보고 있다. 해서는 안 될 짓은 하면 안 된다. 두 사람은 비밀을 감추려 노력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밤늦은 시간을 피했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은 이미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져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과 어머니의 경고는 오히려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는 끈이 되었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스릴과 들킬 수 있다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뒤섞여 그들의 관계는 더욱 아슬아슬하고 애절해졌다. 우진은 미나가 자신의 품에 안길 때마다 언젠가 이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미나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강렬한 갈망이 그를 지배했다. 어느 날 밤 우진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언니와 우진 그리고 어린 미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미나야, 이 사진을 보니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 우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사실 언니와 결혼하기 전부터 어쩌면 처음부터 널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미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처음 언니를 만나러 갔을 때 방 한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던 내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어. 조용하고 어딘가 쓸쓸해 보이던 그 모습이 내 마음을 움직였지. 우진의 고백은 미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 역시 우진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다. 형부,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언니한테 너무 미안한데 형부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우진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미나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언니에 대한 죄책감과 우진을 향한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이 관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미나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진이 뒤에서 그녀를 안으며 물었다. 미나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형부.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엄마도 저를 이상하게 보세요. 떠나야 할까? 우진이 물었다. 미나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겠죠. 그들은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서로에게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더 큰 상처를 주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은 그들의 마지막 밤이 되었다. 우진은 미나가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을 틀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뜨거운 입맞춤 대신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행복하세요, 형부. 미나도 꼭 행복해야 해. 그렇게 그들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다. 동이 트자 미나는 우진이 잠든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섰다. 시간이 흘렀다. 우진은 여전히 혼자 아파트에 살았고 미나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리움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어느 봄날 우진은 답답한 마음에 바닷가를 찾았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한 여인이 해변을 걷고 있었다. 낯익은 뒷모습에 우진은 발걸음을 멈췄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우진은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미나가 서 있었다. 형부, 미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향해 걸어갔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미나가 우진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나도 사랑받아도 되죠? 그녀의 고백은 짧았지만 모든 금기를 넘어서라도 당당하게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우진은 말없이 미나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몸은 서로의 온기에 녹아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늦었지만 멈추기에는 너무 깊어진 운명과 같은 것이었다. 세상의 시선과 도덕적 잣대를 넘어선 그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고 있었다. 어둠 끝에서 찾은 한 줄기 빛처럼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로 했다.